안녕하세요. 장창창TV입니다. AI에게 묻다. 위기를 넘어 이 재난의 시대를. 날씨가 좀 더위가 풀린 것 같지요? 폭염의 여름을 보내며 준비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날씨 예보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깊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동호회 모임 같은 경우에도 버스킹 거리 공연을 앞두고 날씨 예보에 따라 행사를 연기하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올해의 폭염이 마지막 신선한 여름이었다. 재밌는 표현이죠. 앞으로 무더운 여름이 예고되고 있는 한 대목의 그림 같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20년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아마 열대야의 신기록을 금년 여름에 갈아치웠다는 얘기인 것이죠. 항공기의 난기류 사건, 또 농작물의 재배 지도가 한반도에서 바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장창창TV는 폭염이 주는 이 교훈을 오늘 방송에 담아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는 거죠.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AI에게 묻습니다. 위기를 넘어 이 재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30년의 경험, 미래를 위한 목소리 오늘의 주제 기후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사는 지구는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우리는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름은 더 길고 더워졌으며 겨울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는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날씨 변덕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주의 행성이 보내는 경고의 신호랍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우고 산림을 파괴하며 무분별한 소비를 계속할 경우에 이런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꾸준히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2024년 오늘날 우리는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2도 이상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양 생태계는 붕괴 직전에 있으며 이미 인간 식량 공급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사실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에너지 소비를 각자가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등 일상 속의 작은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부와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인 거고요. 우리는 더 강력한 환경정책과 규제가 필요하며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는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에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장창창이 바라본 이 재난의 시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금사과 이야기,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사과 재배는 어려운 지대가 될 것이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물가 상승의 10%는 이상기후로부터 그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 사회적 문제를 한번 볼까요? 폭염이 지속되면 폭력 사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우울한 예보가 바로 기후의 재난의 시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WMO 세계기상기구에서는 해수면 온도 상승의 엘니뇨 현상이 전 세계 날씨와 기후 패턴의 변화를 이미 가져오고 있고 이미 위기를 넘어 국민 생활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바로 재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난 시대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 닥친 또 다른 재난, 인구 소멸, 그리고 연금 재정이 고갈된다는 이러한 매일 접하는 뉴스들입니다. 세계적 인구 석학들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인구가 소멸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미 초등학교의 폐교는 노인들의 요양시설로 바뀌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면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이미 출산율은 4.5명대, 한 해 출생아 숫자는 100만 명 시대를 우리가 구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2020년대에 들어서서는 이미 출산율은 0.7명대로 뚝 떨어져 있고 신생아 출생아는 100만 명 시대에서 20만 명 시대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00세 쇼크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우물쭈물하다가 이 장수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랍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 제도라면 33년 후에 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된다는 이러한 전망. 여기서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창창 TV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사상 초유의 이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도 전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남은 임기의 윤석열 정부 그리고 차기의 지도자의 꿈을 꾸는 지도자들의 덕목은 개혁이라야 합니다. 자식, 국가, 제도에 기댈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기후 문제, 인구 문제, 연금의 개혁을 전담하는 부서를 제정하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해 보는 겁니다. 창창창 TV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